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종로 패스원 소방사관학원 영어 대표 교수 줄리아입니다. 자, 이번에 8월 22일 날 있었던 국회직 9급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해설 강의의 대상은 당연히 국회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또 다가오는 경찰시험, 지역인재시험, 하반기에 있을 또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내년에 또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일행직, 그 다음 법원직, 그리고 소방직 학생들, 소방 특채는 일부 문제만 풀면 될 것 같고 소방 공채까지 이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국회직은요, 문제를 바로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워드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제가 문제를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회직에서는 일단 문제 20문제 유형을 제가 겉으로 보이는 유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유형인데요. 먼저 밑줄 문법, 그 다음 빈칸 문법, 문법만 한번 제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1번 밑줄 문법 문제, 그 다음 2번 빈칸 문법 문제, 5번 빈칸 문법 문제, 그 다음 12번 밑줄 문법 문제, 13번 밑줄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직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보니까 딱 갈리는 것 같아요. 국회직 8급 같은 경우에는 밑줄보다는 다 영작이었습니다. 통문장이었는데 국회직 9급은 이제 다 밑줄문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 조심스럽지만 국회직 9급은 그래도 밑줄문법이 대세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국회직 8급은 한 문장에 하나의 보기마다 평균 30단어 들어있어요. 보기 1, 2, 3, 4, 5가 있으면 보기 1번의 단어 수를 세어보면 30단어, 보기 2번도 30단어, 거의 에세이를 쓰라는 정도로 문법이 빡셉니다. 하지만 9급은 밑줄이나 빈칸 문제로도 향후 어느 정도는 이 트렌드가 굳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문법 문제 5문제였고 다 이제 요즘 대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왜 나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라는 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 어휘 문제로 한번 가보면,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린 게 뭐냐, 그냥 눈으로 보기에 동의어 고르시오 하는 게 어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은 그 어휘 문제들이 빈칸 추론처럼 풀 수 있는 것들은 빈칸 추론이지 순수 어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겉보기의 어휘 문제가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빈칸에 어휘를 넣어라.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10번 동의어를 고르시오. 11번도 동의어를 고르시오. 14번 빈칸에 어휘를 또 고르시오. 15번 빈칸에 어휘를 고르시오. 빈칸에 수거, 이어동사, 구동사를 고르시오. 빈칸에 어휘를 고르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어휘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어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분석한 바로는 순수한 어휘 문제는 한 문제였어. 순수한 어휘 문제는 한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빈칸처럼 풀면 정답 단어가 공시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에서 답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순수 어휘 문제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에요. 순수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분석한 거 한번 먼저 말해주면, 이것은 언어적인 능력보다는 순수 어휘 문제다 하고 내가 분석한 게 14번입니다. 14번. 저도 한번 적어둘까요? 14번. 14번은 제가 보기에 순수 어휘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는 설령 단어를 알아도 언어적으로 딸리면은 답을 못 찾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 문제는 3가지죠. 첫 번째는 문장 삽입, 두 번째 순서 정하기, 그 다음 빈칸에 접속 부사 넣기가 논리 문제인데요. 논리 문제 몇 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 문제, 문장 삽입, 논리 문제지. 예. 그 다음 9번 순서 정하시오, 논리 문제입니다. 논리 완성형. 그 다음에 빈칸에 접속 부사, 그러나, 그러므로 접속 부사도 마찬가지로 논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또 논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논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이야. 논리 문제는 그 어떤 학생들한테도 이건 난이도 중이나 하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논리 문제는 해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석과 순수한 트랜슬레이션, 번역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가 근본적으로 상이지. 그러니까 사실 합격 불합격은 논리에서 갈린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뭐였나? 불일치, 일치 불일치인데 일치 불일치가 한글로 나왔으면 이건 난이도가 합니다. 한글로 출제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보겠고, 흐름 어색은 바로 요약 실력을 묻는 거죠. 요약.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딱 때려야 돼. 그랬을 때 그 요약이 주제인데 새로운 요약, 정답 문장은 새로운 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요약과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 능력을 묻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도 마찬가지.
제목은 보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요약을 직접 안 하셔도 되지만 주제 제목 요주 주장 풀 때는 단락 전개 방식. 이 사람은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드러지게 사용한 단락 전개 방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조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답을 찍으면 됩니다.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칸초론 20번 문제는 제가 분류를 하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내 생각에 보기에 하나는 either, neither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ither, neither는 문법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은 어휘였기 때문에 어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문법하고 어휘가 어우러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밑줄문법에서 의도하는 것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줄문법에서 의도하는 것은 첫 번째, 문법 문제는 암기, 단순 암기라면 1단계만으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냥 외운 지식을 바로 적용해라. 하지만 단순 암기는 정답을 때리지 않아. 그냥 보기 중에서 그냥 이거 옳은 거야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정답을 때린 일은 없어. 그런데 이제 분석적 사고, 1단계. 아, 이건 1단계. 그 다음 이게 2단계야. 2단계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분석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야 3단계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석 실력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 문법 문제지만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암기로 답이 바로 OX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논리를 밟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해석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키마 이야기를 할게요. 스키마. 자, 결국 사실 시험에서 푸는 원리는 비슷해. 하지만 글이 유독 안 읽히기도 하고 글이 좀 무난하게 읽히기도 하는 것은 스키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건데요. 국회직 9급에서 나온 소재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할 때 인문, 자연, 문화, 정치, 경제 전방위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소재를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어떤 히스토리, 역사에 관한 소재 나왔고 언론, 미디어,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것도 나왔고 불평등, 이니퀄리티를 해소하는 그런 소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턴 연설문도 나왔네요. 예,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짓 이메일의 특징, 이메일을 보낼 때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거짓 이메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무난하겠지. 그 다음 네팔 중부에 있는 도시 구루카, 이 구루카에 관한 지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인문학, 현실적 비관주의자, 그죠? 비관주의자인데 뭔가 현실적인 비관주의자에 관한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 멸종과 공룡 멸종이지, 예, 거기에 관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경제에서 외환과 달러, 그 다음에 또 준비 통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노 들어봤지? 나노 과학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알코올 중독도 나왔고요. 미국 작가 프랭크 맥코드라는 사람에 관련된 글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블로그 많이 들어봤죠? 블로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블로그의 역사가 바로 이 살람팍스라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는데 블로그의 역사 살람팍스에 관한 것도 나왔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것도 나왔고요. 문신에 관한 것도 나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과 함께하는 전방위적인 소재지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골고루 전방위적인 소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런 소재들도 어느 정도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근두근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또 앞부분만 너무 열심히 듣지 마시고 20문제가 다 중요해요. 사실 앞부분보다 중반부로 갈수록 더 후반부로 갈수록 질적인 문제가 쏟아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걸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따라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형이 두 개입니다. 가책형하고 다책형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다책형으로 풀이를 합니다. 1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어법 문제 밑줄 문법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단순 암기로 답이 나오는지,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논리적 사고를 밟아갈 것인지 아니면 해석으로 답을 낼 것인지 가보겠습니다. 자, 1번 후입니다. 후. 2단계 점검하죠. 왼쪽에 선행사 people 사람 왔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주 없이 동사 왔습니다. 1번 후 옳다.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others 이런 것들은 요즘에 출제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패스하세요. 출제 포인트 아닙니다. 3번 가겠습니다. the great 더 플러스 형용사 왔습니다. 어쩌란 말인가? 일단 3번 넘어갑니다. 4번 갑니다. The earliest, early에 est 붙어서 최상급 만들었지요. 뒤에 명사 꾸미니까 잘 썼네 넘어갑니다. 5번 앞에 비동사 is가 있고 그 다음 5번에 pp 뒤에 전치사 by 목적 없습니다. pp 옳다.
이렇게 한 바퀴 훑었더니 답이 없네? 자, 저는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까? 밑줄 문법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보일 때 다시 보기 출제 포인트를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보기, 다시 보기 문법. 답이 지금 없어 보인다. 미치겠다. 거기서 내가 강조한 게 4개가 있었지. 첫 번째, 해석을 해야지 보이는 문법일 수도 있다. 해석을 해야지 보이는 문법이 유독 대자 들어간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대동사. 대동사인지도 몰라. 그래,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대자 들어간 거 대명사. 대명사도 해석이 돼야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등성, and, but, or, o는 형태 대등성. 이것들은 해석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CJ지. 간혹 이제 당했다 생각될 때. 과거보다 더 대과거면 과거 완료수 되는 거 있지. 시제도 보통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삭제지. 뭔가를 추가 넣거나 삭제, 빼는 게 답인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to 부정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해석 강의 듣다 보니까 to 부정사가 틀렸다네. to 뒤에 동명사를 쓰는 게 답일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뭐냐면 답이 없어 보일 때 다시 보기 문법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가 삭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때 내가 추가 삭제는 이런 파트에서 일어난다고 강했지요. 그래서 바로 비교급의 추가 삭제 아닙니까? 자,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3번 한번 보시면 the great, 일단 정관사 the 뒤에 형용사가 온 게 이상해야 됩니다. 정관사 the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정관사 the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이제 생각나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해진다. 빙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럼 또 한 번 반복해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래,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그래서 우리말로 주어가 뭐뭐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주어는 뭐뭐 해진다. 주어가 뭐뭐 하면 할수록 주어는 뭐뭐 해진다. 그거야. 근데 이제 이 비교급을 지금 안 만들었다, 뻔뻔하게. 그지, 그러니까. 예. 비교급은 형용사 great. 음절이 짧지. 그럼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ER. 그래. 그러니까 ER 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ER을 추가하는 게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끼고 있는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끼고 있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the more sign and symptom you have. 당신이 더 많은 그런 sign, 어떤 조짐과 symptom, 증상을 가진다면 the greater the chance, 가능성, you are having heart attack. 당신이 심장마비에 걸릴 그런 가능성, 기회보다는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더 비교급이 하나 있습니다. the more 하나 있지요. 그럼 3번에도 the greater 하고 ER이 붙어야 됩니다. 참고로 맨 끝에 보니까 주어는 있지만 가망성 chance, 그런데 동사가 없지. 그럼 이 동사는 비동사 생략한 겁니다. 맨 끝에 비동사 is가 생략되었다 적어두죠. is가 생략됐습니다. 자, 1번 봐. 막상 시험에서 뭐 짜잘한 거 구질구질한 거 안 나오잖아. 잔챙이들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피레미 새끼들 같은 거 안 나오잖아. 막상 시험 딱 쳐보면 어때? 내가 항상 말한 대로 맞습니까,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 31과 다시 보기 문법 중에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추가 삭제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서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는 실용영어에 강해야 된다. 실용영어라는 것은 How are you? Fine, thank you. 생활영어 말하는 게 아니고 문법 문어체에서 실제 문제로 나오는 거. 공무원 시험은 알다시피 20문제, 25문제밖에 안 돼요. 거기서 문법 문제 기껏해야 2-3개 냅니다. 그럼 얼마나 퀄리티를 출제원들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문제은행식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는 것만 내니까 올해 하반기에 있을 시험도 그리고 내년 시험도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우리 학생들. 좋아요. 자, 이제 그럼 2번 가볼까요? 2번은 지금 보니까 빈칸 문법입니다. 2번은 뭘 묻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가볼까요? If the police had asked for safety license for their new flying camera.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법 문제니까, 보기를 보니까. 단서 들어오네. 2번 맨 앞에 if, 동그라미. 그 다음 주어 뒤에 had pp 줄 칩시다. had ask for. 어때요? 이제 생각나지? if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출제했네. if 가정법 과거 완료. 오늘 이제 바로 공식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if 주어 had pp. 그 다음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 쓰고 have pp.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if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그 다음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그래. 이게 언제 쓰는 거예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 쓰는 거잖아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빈칸에는 조동사 과거 have pp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보기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게 1번, 5번 살짝 체크해 두자. 1번, 5번 체크해 둡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도 단서가 맨 끝에 있네. 맨 끝에 형광펜 합시다.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이번엔 또 주절, 접속사가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접속사가 없는 절을 주절이라는데, 주절이 지금 멀쩡하네.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빈칸에는 가정법 과거완료의 if절의 모습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if 주어 had pp가 공식인데 보기 1번 한번 보자. 1번 답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1번에 had 주어 pp if 생략된 거거든. if가 생략되면 도치한다 들어보셨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를 한다. 그러니까 보기 1번 had 주어 pp 후보될 수 있고, 5번 한번 봐주실래요? 5번은 had they been used? 마찬가지로 if가 생략됐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 지금 1번하고 5번하고 오른쪽 보기가 뭐가 달라요? 태가 다르지, 빙고. 그죠? 첫 번째 1번은 능동태지. had 주어 pp니까. 그런데 5번은 had 주어 been pp니까 수동태지. 그럼 우리는 밑줄 뒤에 목적이 있는지 보면 되겠네. 자, 밑줄 뒤에 보겠습니다. 밑줄 뒤에 a properly licensed camera. 그래, 이런 것도 내가 얼마나 빡이 치면서 매 시간마다 강조하냐? 언더가 뭐다 우리 학생들? 관사 맞지? 그 다음 ly 부사, 그 다음 ing야 pp야. pp네. licensed pp. 그 다음 그 뒤에 수식 받는 명사 이거잖아. 이 관사도 한정사지. 이것들 전부 다 뭐야? 전치 수식어지야. 전부 다 없애버려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명사가 뭐야? 목적어잖아, 목적어. 그러니까 능동태 써야지. 능동태니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할만하지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빈칸 어휘라고 적어둘게요. 빈칸 어휘 문제지요. 이게 이제 보니까 클린턴 연설문에서 나왔던데요. 자, 빈칸 추론 하면 내 할 말 많은 사람이다. 자, 막상 우리 수험생들 칠판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일치불일치 한글로 되는 거 틀려서 고민하냐? 수험생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거 한글 때문에 공부하냐? 내가 딱 골라볼게. 우리 학생들이 독해에서 특히 힘들어하는 게 예를 들면 7번의 문장 삽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9번의 순서라든지 그 다음 빈칸, 동의어든 뭐 여하튼 빈칸이지.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 빈칸. 그러면 내 할 말 좀 하자.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한번 생각해봐. 누구 말이 맞는지. 학생들한테 점수를 올려주는 건 이런 식의 빈칸 문제란 말이야, 논리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빈칸 포함한 문장의 단어 숫자 좀 채워봐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러면 문장 빡세게 길어. 엄청 길다고. 그런데 그 좋은 일부 강사들이 말하는 직독직해. 먹혀요? 그럼 이 한 문장을 갖다가 여러 번 끊었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은 온전한 정보를 기억하냐? 아니잖아. 온전한 정보를 기억하는 게 걔 파편 날려가지고 파편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다 나중에 몇 개 단어 빼먹고 소설 쓰잖아, 소설. 한번 보라고 지금. 왜 자꾸 직독직해라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막상 그 개소리는 그런 일치불일치가 한글일 때는 먹힐지 모르겠어. 그냥 순서대로 끊으면서 읽는 게. 하지만 학생들이 앞자리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 그지? 앞자리 점수는 뒷자리 점수 어차피 5 아니면 0 아니야. 85 아니면 80. 35 아니면 30. 그러니까. 그러면 앞자리 점수를 바꿔야 되는 거는 빈칸 추론이잖아. 특히 빈칸 어휘나.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여러 번 끊어서 개박살을 내놓고 있단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로 머릿속에 입력을 못 하잖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아니잖아, 지금.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 보신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요.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내 강의 듣는 사람,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시고, 그지? 막상 직독직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앞자리를 바꿔줘야 될 그런 빈칸 추론이나 그런 논리 완성형 문제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 요소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럼 3번 문장이 빈칸 포함한 문장이지. 빈칸 포함한 문장을 똑바로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기 생각 넣지 말고. 빈칸에 있는 모든 단어 해석하란 말이야. 모든 단어. 해석 순서 지키면서. 자, 그럼 선생님이 딱 우리 양심적으로 한다. 한 번 해석하고 고개 들고 외운다. 네? 자, 간다. 빈칸 끼고 있는 문장. Our founders taught us that the blank of our liberty and our union depends upon responsible citizenship. 그랬습니다. 자, 해석 순서 지키네. 사형식이다. 사형식. 우리의 founders,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빈칸 들어갑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유니언,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이 하나됨의
빈칸은 책임감 있는 시민의 정신에, 시민의 지위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 해석서도 지켰잖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나?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유니언, 하나됨의 어떤 빈칸은 책임감 있는 시민의 지위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개 들고 자기 생각 넣지 말고 외워보란 말이야, 내처럼. 1번 문제는 이렇게 안 외워도 풀리기도 해. 근데 결국 안 외우면 틀릴 일이 앞으로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를 믿고 그냥 외우는 연습을 해. 가보자. 한글 외운다.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주어, 그 다음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의 자유와 유니언, 하나됨의 빈칸은 맞습니까? 우리의 유니언, 하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의 정신, 시티즌십, 시민의 정신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빈칸은 어떻게 풀린 거야? 다른 문장 읽을 필요 있냐? 그러니까는 다른 문장 읽으면 병신이지. 그러니까 일단 빈칸에서 우리가 하나 바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어조지. 3번 네, 칠판에 적어볼게요. 빈칸에서 우리가 바를 수 있는 거는 뭐다? 어조지, 어조. 우리의 자유, 리버티. 좋은 거지. 그 좋은 걸 갖다 깨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가 답이지. 빈칸에는, 그래서 빈칸에 어조 없는 단어 또는 어조가 마이너스인 단어는 답이 아니라는 말이야, 내 말은. 게임 끝났네. 다른 문장 읽으면 바보네. 자, 그럼 이제 1번 가보자. 단어들이 그럼 과연 어땠나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T-I-O-N, S-I-O-N 있는데, 그때 전미사. 그걸 다 발라버리면 동사지. 그럼 1번 submit, 기본 단어 아니야. 2번 demolish, demolish는 훈계하다. 그래서 이건 내 기본서 동사의 기본 동사로 다 실었지. 3번 devastate, 파괴하다, 기본 동사. 4번 preserve, 보존하다, 기본 동사. 5번 mitigate, 완화시키다, 기본 동사잖아. 지금 여기서 보기 이번에 admonish 정도만 서방에서는 안 나올 만한 단어들이지만 나머지 전부 전직률 기본 단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 문제냐고, 내 말은. 언어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1번 submission 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2번 admonish, 동사로 admonish가 훈계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훈계. 3번 devastation 하면 파괴, 초토화. 파괴, 초토화. 4번 정답이죠. preservation, 보존. 5번 mitigation, 완화. 잠잠해지는 거,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기 어조 살짝 적어둘까요? 1번 submission, 꿀라면 꿀어라, 긴다면 기라, 자식아 복종하는 거니까 1번 마이너스라 적어두자. 그 다음 3번 admonition, 훈계하는 거니까 훈계, 이건 약간 마이너스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 자꾸 훈계하는 거 있지. 3번 devastation,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5번 완화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완화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거야. 잠잠해졌다. 하지만 문맥에 전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3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나? 우리 베이비들, 이 빈칸에 문제 풀 때 시간 쓸 때이지. 내가 좀 돌겠대. 할 때 그래 말해도. 지금 여기 마침표 개수 한번 봐주세요. 3번에. 마침표 몇 개인지 한번 봐. 하나, 둘, 셋, 넷, 한 4문장 이상 있잖아. 자, 우리 학생들, 우리 베이비들은 어떻게 푸냐면 빈칸 추론을 한 문장을 1분에 푼다고 하면 골고루 n분의 1 하고 있어. 첫 번째 줄도 머리 받고 예를 들어서 15초야? 상수 잘 안 되는데 이거 15초, 이거 15초, 이거 15초, 이거 15초. 대충 해서 1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틀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빈칸 띄고 있는 문장에 시간을 다 쓰란 말이야, 내 말은. 빈칸 띄고 있는 문장하고 보기 분석 있죠. 빈칸 끼고 있는 문장하고 보기 분석하는데 시간에 1분에 8하를 쓰란 말이야, 제발. 어이? 그냥 마음이 불안하대. 네가 외울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빈칸 끼고 있는 문장 외우려고. 그리고 이 빈칸 끼고 있는 문장을 해석 순서 지켜서 구문 독해하세요. 안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그래요. 대충 1분 쓰더라고. 여기도 대충 15초 읽고, 여기도 15초 읽고, 15초 읽고, 15초 읽고. 그러니까요. 그럼 답이 안 나오겠죠, 우리 학생들. 네. 자, 칠판에 좀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가 참 노가다다, 노가다. 영어 강의 특히 칠판에 많이 적어야 되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지. 응? 자, 3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4번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해놓자. 참 넘어가기 전에 안 읽어야 될 부분을 검정 볼펜 들어주세요. 검정 볼펜 준비하셔가지고 저 지금 3번에서 빈칸 끼고 있는 문장하고 보기만 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에다 X 치세요. X.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4번 문제 제가 풀 건데요. 4번에 보면 이게 이제 일치 불일치입니다. 다음 그래서 제시하는 정직하지 못한 이메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문장이 너무 기니까 줄 번호 좀 매기세요. 줄 번호. 1, 2, 3, 4하고 예를 들어 맨 앞에 A team at Cornell University가 앞에 1.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소프트웨어 하는 게 2. 줄 번호. 그럼 총 22줄이 있어요. 22 번호 짝짝짝 매겨 놓으세요. 자, 선생님이 있잖아. 일치 불일치가 제일 어려워지는 최악의 요소도 교재에 발랐는데 일치 불일치가 제일 어려워지려면 4가지 고통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지문 자체가 소재가 친숙하지 않아. 예를 들어 과학 쪽에 진하게 들어간다든지 경제 쪽에 진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해석 자체가 너무 잘 안 될 때 지문 자체의 난이도 증가. 그 다음 두 번째, 보기가 영어인 거야. 당연히 한글이 아니고 영어인 거야.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보기에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바로 지문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기가 지문 두 문장을 합한 거지. 다시 지문에 있는 두 문장을 합해서 하나의 보기를 만든 거지. 요약 실력이 요구된다든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고통은 순서가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 보기 1번이 첫 번째 줄에서 확인되고 그 다음 보기 2번이 그 다음 줄에 확인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순서 개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요소가 결합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치불일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지문도 친숙해. 이 지문이 이해 안 되거나 특별하게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기도 한글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우리 학생들 한글부터 읽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지문부터 읽으면 바보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기가 한글일 때는 당연히 보기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말했잖아요. 일치 불일치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지금 4, 5년째 이것만 하고 있는데 4, 5년째 이것만 하고 있어서 내가 좀 믿겠다 나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에서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이 뭐야? 무조건 긍정 부정으로 장난치는 거야. 긍정 부정 반대관계 있지. 그 다음 주체 객체. 주체하고 객체 바꾸는 그런 장난치는 거 있지. 이걸로 답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문에는 멀다. 그러면은 가깝다. 지문에는 비싸다. 그럼 저렴하다. 지문에는 안 만난다. 뭐 만난다. 이런 거 있지. 그 다음 주체 객체. 이걸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몰입의 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볼 테니까 1번부터 하나씩 찾읍시다. 그리고 이제 줄 칩시다.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미리 본인들이 찾아놓고 수업 들어야 돼요. 1번, 정직한 이메일보다 평균 28% 정도 길이가 길다. 자, 28 숫자가 딱 있네. 17번째 줄입니다. 17번째 줄 형광펜 합시다. Dishonest email were on average 28% longer. 정직하지 못한 이메일은 평균 28% 정도 더 길다. 17번째 줄에 그대로 있지요? 근데 순서가 좀 아래 있다, 그지? 17번째 줄이니까. 그 다음 2번 보기 보겠습니다. 감각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는 20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죠? 20번째 줄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y tend to use more sense verb 나오네. sense verb니까 감각동사지. 그들은 감각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뭐 많은 경향이 있다. tend to. 2번도 확인됐고 3번 3인칭 대명사를 과도하게 사용한다. 3인칭 대명사를. 이 부분이 저 앞에 언급됐습니다. 10번째 줄 한번 확인하십시오. 10번째 줄. 자, 10번째 줄에 보니 ranging from overuse, overuse 이게 과도한 사용이지. over, 초과한다. overuse부터 third person, 제3자 이게 바로 3인칭이지. 3인칭 대명사를 과다하게 사용한다.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4번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와 동사를 더 자주 사용한다. 바로 뒤에 확인됩니다. 10번째 줄. 바로 뒤에. 11번째 줄. frequent use of negative adjective and verb. 부정적인 negative. 부정적인 형용사와 동사를 frequent,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11번째 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5번. 자세한 설명은 가급적 회피하려고 한다. 그럼 반대가 답이겠지. 자세한 설명을 가급적 하겠지. 이게 바로 긍정부정이라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18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18번째 줄. Because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째 줄. Because people worry about not sounding convincing. 사람들은 convincing,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니까. 설득력 있게, convincing,
설득력 있게 not sounding, 들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니까. So, 그러므로 tend to give more detail 나오잖아. give more detail, 더 상세한 세부사항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말 때 when lying, 거짓말할 때 나오죠. 거짓말할 때 더 상세하게. 그럼 앞으로 거짓말할 땐 짧게 말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잘못 배우면 안 되겠지요? 예. 자, 그럼 이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실 현장 가면 심장이 쿵쾅거려.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그지 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저하고 이렇게 푸는 거 하고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하면 막 벌써 4번부터 막 이렇게 긴 질문 나오면 막 숨이 그냥 여기까지 턱까지 차올라오면서 큰일 났네 이렇게 막 계속 시계 보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빈칸 문법입니다. 자, 5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빈칸이 3군데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빈칸은 1, 2, 3 3군데 있습니다. 자, 문법 문제는 뭐라고? 단수 남기는 1단계. 그 다음 생각해야 된 건 1단계, 2단계 순서대로 밟아 나가라 그랬고, 그 다음 해석을 해야지 답이 보이는 문법도 있다. 대명사, 대동사, 대등성 이런 아이들은. 자, 그럼 첫 번째 빈칸 단서 찾자. 1단계가 뭘까요? 나는 찾았어. 첫 번째 빈칸의 1단계 단서는 바로 make네요. 자, make가 있지요. 그럼 이 make가 문맥상 오형식이다 하는 걸 본인이 파악해야 되겠지. make the hunter on skill 그랬습니다. 그럼 저 칠판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make 오형식이지. 그럼 그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수 있나? 우리 표준 지식 적용해 볼까요? 자, 능동태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수동이면 PP 둘 중 하나 택해야 되잖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 뒤에 목적어 유무지. 뒤에 목적어 있다 그러면 원형 부정사. 그 다음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럼 PP 되는 거지. 그럼 뒤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 목적어 있네. 힘. 지금 글을 하고 힘 목적어 있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원형 부정사 bring이 정답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가볼까요? 두 번째 빈칸은 단서가 뭐죠? be made입니다. 바로 앞에. 자, 눈 크게 뜨고. 자, 이거는 제가 함께 외우자 암기문법 166에서 뭐라고 강의했어.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 맞습니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능동태에서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지만, 다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능동태에서는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지만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 맞나? 그럼 그대는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뭐다? 투부정사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해석도 잘해라고 가르쳤잖아. 암기문법 166 대박 적중이다. 이제 뭐뭐 하게 되다. 한 번 더 뭐뭐 하게 되다. 해석도 잘해라 그랬잖아. 만들어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to stand. 그 다음 마지막 거 단서 찾아볼까요? 아유 쉬운 거네. 그치? suggest. 맞습니까? suggest 단서로 표시합니다. suggest,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 맞나?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 물론 suggest가 암시하다라는 뜻일 때는 동사 원형이 안 오지만 지금 뭐 그게 아니잖아. 제안하다 그럴 때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는 뭐다? 뒤에 대절에 동사 원형 쓴다. 엄마 선생님 대시 없는데요. 또 그럴래? 대 생략된 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 대 생략된 거 잘 찾으라고. 독해하다가 동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내가 맨날 가르치잖아. 독해하다가 동사 V, 동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독해하다가 동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접속사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됐다. 중요하지 봐. 내 강의하는 건 보란 말이야. 좋은 문제 만나니까 대박 전부 내 강의 스타일로 다 답 때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suggest가 타동사지. 그 뒤에 동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지. 그러니까 suggest 대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대 생략된 거지. 그럼 이 주어가 뭐다? 3인칭 단수라도 동사 원형 써라. 그래서 정답 2번 되는 거 아닙니까? 좋네요. 정답 2번. 좋아요. 2번.